그래서 요 회로에서 19.1.3이 이 전압을 구하는 거죠. VS. 여기는 1V. 그래서 여러분들이 VGS 빼기 VTH는 계산이 되죠. 얘는 이제 2분의 1 KP WL 요 조건에서 요 VGS 빼기 VTH 값이 계산이 나온다. 그죠? 그런데 VTH가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 계산이 잘 안 되는 게 VB가 마이너스 10V잖아요. 그죠? VB가 마이너스 10V. 그러면 이제 VBS 값이 아직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VBS는 마이너스 10V에서 마이너스 VS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VTH를 결정한다는 거죠. VTH를 결정한다. 결정. 근데 그 다음에 이 VTH가 VS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VS는 어떻게 되냐면은 0 빼기 VGS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VGS 빼기 VTH는 정해져 있는데 VTH 값이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VTH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지? 플러스니까 VTH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VTH 값을 알려면 또 VS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터레이션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자, 여기 추가 질문 해보세요.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만 해보면 돼. 2번, 3번 정도 이터레이션 해보면은 거의 수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퀴즈 질문이 올라왔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를 다 제출했을 거니까 퀴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촘촘함? 필요 없는 게 들어갔다. 그죠? 이거 필요 없는 건가 봐. 자, 여기서요. 잘못 말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질문 있으면 하세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예. 이건 로이론 스타일 그건데요. 자, 전류원은 놀턴으로 하기가 편리하죠. 일반적으로 전류원이 소수 저항이 크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앰프가 이 전류를 이 IS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게 목표죠. 그래서 많이 가져오려면은 R인이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I는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증가시키기를 이제 0.9라든지 1 가까이로 증가시키기를 원하죠. 그럼 얘가 신호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증폭을 잘하죠. 그래서 스몰 r인 얘가 작은 게 전류 입력을 받기에 유리하죠. 마찬가지로 Rout이 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디펜던트 소스가 있고 어떤 개인 A 곱하기 입력 변수가 있어요. 입력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압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R가 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로드를 연결할 거잖아요. 로드를 연결할 텐데 로드에 전류를 많이 공급을 해주고 싶죠. 좋은 전류 정폭기는.
그러면 얘는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로드의 전류가 많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R호가 클수록 전류 출력을 하기 유리하다. 자, 추가 질문하세요.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예. 퀴즈 9번. 퀴즈 9번이요. 9번. 부여 나누기 부여이네. 9번이요. 그래서 여기서 저 IS 값은 구할 수 있겠죠. IS 값은 이렇게 IS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소신호로 RL이 한 개 더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소신호 등가이로를 하면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IS가 여기에 흐르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전류도 제로, 미드밴드니까 벌크 전류도 제로, 그러니까 소스 전류하고 드레인 전류가 같을 것이다. 따라서 VO는 IS 곱하기 RD, RL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식이 나오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괜찮은 것,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요건 저 답변 불가다. 조교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어. AC 카플링. 그러니까 AC 카플링하고 DC 카플링이 있었죠. 그리고 캐패시터를 거쳐서 연결하는 게 AC 카플링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정폭기.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할 때 그냥 직통으로 이 볼티지 소스, 나 볼티지 소스, 그라운드는 서로 붙은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냥 연결해 버리면은 DC 카플링이죠. 그냥 여기다가 DC 바이어스를 서로 독립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DC 바이어스 차이가 걸려라. 자기는 DC 0V거든, 그지? 그런데 요 노드 전압이 DC 예를 들어서 3V였다. 그러면 캐패시터에 3V가 걸려가지고 어떤 주파수 이상에서는 잘 전달되죠. 그게 AC 카플링. 로드도 마찬가지. 로드도 여기 나가 저 보통 로드가 그라운드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냥 연결해 버리면은 DC 카플링. 캐패시터 달고 연결하면은 AC 카플링. 요 DC 전압 차이가 여기 딱 걸려 있겠죠.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이해했습니다. 네. 에코를 넣었나 봐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이렇게 고려하면 여기까지 넣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걸 빼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VGS가 어떤 DC 전압이에요. DC 전압.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게 이제 1 플러스 람다 VDS를 한 거죠. 1 플러스 람다 VDS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은 좀 이제 전압이 약간 작겠죠.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요? 요건 같고, 그제? 여기 약간 작을까? 기울기가 0이 되죠. 스파이스에서는 트라이오드 이렇게 다 곱해놨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GM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얘를 0으로 두고 지금 요 값을 계산하죠. 요 값. 요 값이 뭔가 하면은 그 값이죠. 2분의 1 KP W over L VGS 빼기 VTH 제곱이죠. 저걸 안 곱했죠. 여기 이제 VGS 빼기 VTH고 요 드레인 소스 전압이 VGS 빼기 VTH고 그래서 어떤 데는 계산을 간단하게 GM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제 안 곱하고 요식을 쓴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네. 이거 그렇게 말했지. 요거 지난번에 답변을 했잖아. 그죠? 한 것 같아,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이득을 보면은 자, 미드밴드 게인이 있고 저주파 폴이 있고 고주파 폴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를 딱 따져보면은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보데 플랫이죠.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건 사실은 로그다. 그치? 로그인데 여기 A0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메가 L이고 오메가 H죠. 그래서 얘는 개인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A0 오메가 H 나누기 오메가인가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더라? 제가 1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어떻게 되나? A0 나누기 오메가 L의 S인가 봐. 그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거 우선 오메가 여기 오메가 H 구하는 게 오픈 서킷이죠. 타임 콘스턴트. 오메가 L이 다른 걸 오픈 시킨다는 거죠. 숏 서킷 타임 콘스턴트. 그래서 요때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오메가가 around 오메가 H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지금 이 카플링 캐패시터 아까 우리가 CS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J 오메가 CS가 얘 임피던스가 얘보다 훨 작죠. 얘가 CS가 보는 장보다 훨 작아서 얘는 그냥 쇼트 시켜버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이냐면은 아까 그 CS를 봐요. CS하고 요 CS하고 여기 아까 RS가 달려 있었고 여기 VI가 붙어 있었죠. 이쪽에 RI가 딱 보여. 그러면 얘 저항이 RI 더하기 RS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저항값에 비해서 이 주파수가 굉장히 크잖아.
상당히 커요. 얘는 뭐 메가헤르츠 이렇게 메가헤르츠. 그러면은 주파수가 충분히 커서 요 임피던스가 아주 작아서 요 임피던스 사이에 전압 드랍이 거의 0 돼 버린다는 거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그래서 쇼트 시킨 거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낮은 주파수요. 오메가 L이 뭐 나 20Hz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주파수죠. 100Hz 이러니까 아까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서 아까 CGD라 그러자. CGD 임피던스하고 RCGD가 보면은 얘가 주파수가 낮아가 임피던스가 무지 커요. 그래서 얘를 오픈시키어도 동일하다. 자, 추가 질문하세요. 이해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스 앰프에서 VO의 선형 동작 범위 조건이 보통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세츄레이션 조건이에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ID는 포지티브다. 그 세츄레이션 동작하니까 아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빼기 스레이숄드 전압 얘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소스를 레퍼런스를 달 수도 있는데 안 달아도 any 레퍼런스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은 이게 N모스 기준. P모스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N모스에서 나 게이트 전압 그러면 여기 드레인이면은 요 드레인 전압은 요 게이트 전압보다 완 스레시홀드 드랍까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세츄레이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ID 걸지러 그러면 이게 VD가 VDD보다 작다 혹은 다른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RD가 달렸고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달렸으면은 어떤 조건에서 따져보면은 이 RL이 작든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ID 조건이 VDD까지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ID 포지티브 조건이. 왜냐하면 이때는 딱 따져보면은 여기에 DC 볼티지가 딱 걸리거든요. DC 볼티지가 딱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전압이 얼마냐 하면은 VD 빼기 이 DC 볼티지라고 DC에 그거 나누기 RL 그거 더하기 ID는 ID 그거 더하기 ID는 이게 저기 VDD 빼기 VO VD다 VD 그치? 요건 DC 그냥 DC 요거 나누기 RD 이 조건에서 지금 VD가 나오는데 ID식이 나오죠. 이에다가 ID 이퀄 포지티브인 조건을 하면은 이까지 못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보다 밑에서 저 ID 이퀄 0이 돼버린다. 자, 추가 질문하세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네. 그러니까 클리핑, 그렇죠. 요건 맞다. 클리핑이 이쪽, 그러니까 여기 0이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VTH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텐데, 그지? 범위가, 그죠? 밑에서는 소프트 클리핑, 위에서는 이거 하드 클리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얘기한 ID 이퀄 파지티브인 조건이죠. 이 ID가 파지티브라 해야 돼. 위에서는 하드 클리핑, 밑에서는 소프트 클리핑. 자, 추가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추가로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파악이 안 됨. 사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진 부분이 그 같은 그라운드 캡으로 그 분류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여기 질문인 것 같은데, 게이트 드레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이트가 그라운드, AC 그라운드잖아요. 그죠? 적어도 A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건 드레인. 그라운드하고 드레인 노드 사이즈지. 얘는 드레인과 그라운드 사이. 그죠? 그 다음에 CDB는 드레인과 얘도 AC 그라운드. 왜냐하면 벌크가 DC 전압이거든. 마이너스 5V DC는 소신호에서는 AC 그라운드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노드가 같잖아요, 그지? 드레인 AC 그라운드, 드레인하고 AC 그라운드. 그러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죠. 요게 질문이었나요? 그러면 저기 저렇게 나온 CCD나 CGB 같은 저런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소신호에서 상에서 그러니까 전압원을 전부 다 0V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적지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마 이 말 같은데 CGB는 얘도 그라운드, 얘도 AC 그라운드잖아요. 마이너스 5V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VCGB 적어도 AC는 0V니까 있으나 마나 안 붙여놔도 되잖아요. 거기에 전류가 안 흐르잖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오케이. 이거 문제를 잘못 썼나 봐요. 그지? 19번에 1에 16. 문제를 잘못 썼나 보다. 고쳐야겠네. 16. 오, 그러네. 15 결과를 시그마스 바이사 결과. 얘가 17이 돼야겠다. 그지? 17. 17.
얘도 17하면 맞겠죠. 얘는 18. 18결과. 하나씩 이동시켜야겠어요. 그지? 이걸 고쳐야겠네요. 고칠 게 많음. 자, 추가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러 효과. 카먼 소스 정폭기가 밀러 효과가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VI를 달고 여기 이제 소스죠. 그리고 카먼 소스 정폭기를 봤더니 이 사이에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CGD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자기 입력 저항도 있겠죠. RI. 그 다음에 뭐 자기 RO도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RO가 어디 있을까? RO가 여기 붙었겠다. 여기에 자기 볼티지 게인 V 입시롱이라 그러죠. AV 입시롱 볼티지 게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신호 저주파에 보면은 뭐 얘가 0이니까 다른 게 안 붙었으면은 요 볼티지 드랍이 V 입시롱이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그거다. 알렐이 안 붙었으면 이때는 오메가 H가 왕창 지금 줄어들어 버리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CGD 때문에 그렇죠. CGD에 붙어 있는 저항을 봤더니 RSRI라는 병렬이 보이고 거기다가 이게 아마 GMRO인데 GMRO가 AV일 거예요. AV. GMRO. 그 다음에 RO. 하여간 앞에 양이 굉장히 크죠. 밀러 이펙트 때문에 그지? 1 빼기 AV. 1 빼기 AV인데 1은 어디 갔지? 1이 여긴갑다. 그제? 1 더하기 볼티지 게인. 1 빼기다 빼기. 지금 볼티지 게인이 마이너스일 거거든. 그제? 그래서 이 항 때문에 오메가 H가 확 감소해 버리죠. 근데 카먼 게이트 앰프는 그런 게 없잖아. 이렇게 이 증폭 효과가 없다는 거죠. 얘 증폭 효과. AV가 상당히 크니까 뭐 수십, 백, 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카먼 게이트 앰프는 딱 따져봐도 그런 게 없잖아. 그죠. 밀러 이펙트가 노 밀러 이펙트. 그러면 노 밀러 이펙트라는 게 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곱해지는 항이. 요 곱해지는 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모값이 작아져 가지고 오메가 H가 증가하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음. 세모, maybe X.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볼티지 소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 RS, VS. 이게 이제 볼티지 소스죠. 카렌 소스, IS, RS.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서로 호환해가지고 이 테베인 놀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티지 앰프는 RI가 커져, large, R오는 small. 이러면 그거 하죠. 전압 입력을 잘 받죠. 여기다가 RI 딱 달아놓으면은 크면은 이 V 입시롱이 VS의 대부분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RO가 크면 이제 앰프 출력을 보면은 RO가 클 때는 이렇게 되죠. 입력 변수. 이게 전압이 돼도 좋고 전류가 돼도 좋고, RO가 크면은 이쪽 로드에다가 전류를 많이 공급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건 테베닌으로 말하면은 볼티지 소스 입장에서는 RO가 작을수록 RL에 전압을 많이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볼티지 앰프다. 그러니까 RI가 크고 입력저항이 크고 출력저항이 작으면 볼티지 앰프다. 나중에 따져보면 카먼 드레인이 여기에 해당해요. 전류 앰프는 따져봤더니 RI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 이 전류 소스를 달았을 때 RI가 작아야 그걸 많이 가져오죠. RI가 작아야 IS를 많이 가져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RO는 클수록 좋다. 이게 이제 카먼 게이트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프,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는 카먼 소스 같으면은 얘는 RI가 카먼 소스는 RI가 크죠. 그 다음에 RO는 또 크다. 그래서 이거 전류 출력, 전압 입력 전류 출력이니까 얘는 트랜스 컨덕턴스죠. 다른 트랜스 리지스턴스는 지금 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카먼 드레인 이게 특별히 크다. 소우자에다가 절사자를 쓰면 특별히 크다. 얘도 특별히 작다. 그래서 카먼 드레인은 굿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카먼 게이트는 굿 카런트 앰플리파이어. 얘도 특자 붙여도 된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파악이 잘 안 됨. 추가로 설명해 보세요. 모스펫, 상단에 모스펫이 달려있고 하단에 모스펫과 다른 소자들에 의해서 전류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자를 통해 전류화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류원을 다는 회로가 주파수 특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애매하네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어떤 회로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카먼 게이트 정폭기를 합시다. 여기에 이제 전류원이라는 게 워낙 원래는 없잖아요. 전류원을 우리가 만들었어야지. 항상 여기에 전류원의 RO가 있죠. 전류원은 대체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질문을 따지면 RO가 클 때하고 더 클 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호가 아주 크면 좋은 전류원이죠. R호가 출력장이 클수록 좋은 전류원이다. 그러면 뭐 저 항상 여기에 이제 요건 이제 미드밴드에서는 여기가 쇼트 될 것이고, 그래서 오메가 H를 따질 때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여기다가 캡이 한 개 달렸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요 캡이 어떤 저 뭐 CSB나 여기 보면은 CSB 플러스 CGS 뭐 이런 게 달려 있겠죠. 그런 게 달려 있었다. 여기 위에 RI. 그러면 오메가 H 계산할 때 자기 기여분의 CSB 더하기 CGS에다가 곱해지는 항에 Rho 패러렐 R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크면은 뭐 저 오메가 H를 약간 더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겠지. 근데 RI가 워낙 작아가 뭐 조금 변동해서도 큰 저 영향은 못 주겠죠. 추가로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답을 다 했죠. 자, 그러면 숙제하세요. 자, 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는 소신호 전압이 인가되고 있어요. 자기는 막 시간이 돼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전압이 왜 DC 전압인가 하는 게 저 문제죠. 그건 얘가 증폭기예요. 증폭기. 앰프. 그래서 여기는 소신호 전압이 어떻게 인가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소신호 전압이 0이라는 거죠. DC 전압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요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 때문에 게이트에서 드레인 컨트롤은 되는데 드레인에서 게이트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미드밴드 주파수에서 요 증폭기의 소신호 등가회로를 그려보면은 요 노드를 우리가 N1이라 그러면 GMVGS 자기 VGS는 여기죠. VGS 그 다음에 Rho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요거 AC 그라운드 사이. 근데 얘는 0이야. 그래서 지금 요 게이트 소스가 여기 있겠죠. 게이트 소스. 근데 여기에 막 소신호 전압이 인가됐다. N1 노드 전압에. 근데 VGS를 바꾸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게이트 소스가 바뀌면 드레인 소스 전류가 바뀌는데 이 드레인 소스 전압이 바뀌어도 적어도 미드밴드에서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안 변한다. 자, 추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그 축복된 정도를 A라고 하면 드레인에서 이제 게이트로 갈 때는 A분의 1이 돼서 증폭된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0. 그냥 증폭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 게이트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로 가는 이 게인 컨트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GMRO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쪽은 0. 미드밴드에서는 A분의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죠. 0.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추가 질문이 있나요? 보자. 자,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